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바로 평화부지사로서 역할을 했던 이화영 씨라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았죠. 9년 6개월. 이 중에 그 본인과 관련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대북 송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렇게 방어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많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 수사가 조작됐다 뭐 이렇게 자꾸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바로 신진우 그 판사의 판결문에 보면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에 돈을 보낸 이유, 쌍방울을 시켜서 그게 뭐냐? 결국은 도지사를 보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300만 달러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제공한 사례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부지사라는 이런 직위는요, 다른 그 시도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로지 대북사업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대북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북사업용 우인설관, 이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을 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만 대동을 합니다. 수행원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빼거든요. 왜 뺐을까요? 그거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 그 괘씸죄 때문에 빠졌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너희들이 나를 빼? 나는 그러면 독자 노선. 이렇게 돼서 바로 추진을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10월에 바로 이화영이 북한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북한에 간 이유 자체가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에서 빠진 데에 대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그 일종의 독자 노선, 마이웨이, 이거라고 보는, 그건 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거만 봐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동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대북송금도 마찬가지였다. 스마트팜 사업, 이것도 이화영이 북한에 가서 약속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경기도에 그 남북협력기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쌍방울에 시켜서 이렇게 한 거다. 뭐 너무나 이 시나리오가 명백하고 증거까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이 도지사일 때 부지사였던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 의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김용이죠. 바로 김용. 김용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대변인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최측근입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발언했던 사람이죠. 유동규 정도는 측근이 아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성남시에 있을 때 성남시 넘버 3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던 사람입니다. 그 넘버 3까지는 측근이 아니다 이런 모양이죠. 넘버 1, 2가 측근이다. 넘버 1이 정진상, 넘버 2가 김용.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김용이 작년 11월에 징역 5년 선고를 받고요. 2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마 금년 말쯤에 2심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거든요. 자, 이 돈은 김용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서 호남 등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와 평소 뭐 의형제를 맺었다는 뭐 유동규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20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다 못 주니까 그 중에 일부인 8억 4,700만 원. 뭐 정확하게 따지면 6억 뭐 한 5천만 원쯤 되죠. 그걸 받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돈을 받았다는 시점 2021년 5월 3일 그때 자기는 유동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댔다가 그게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죠. 그때 이미 이 재판은 기울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용이 이재명을 위해서 경선 자금을 마련했고 그걸 썼다 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유죄다 하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의 경선 자금이 유죄다 이런 뜻이죠. 그게 실제 구속돼 있고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김용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콘텐츠는 이재명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재명이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섭, 인섭이 형 이렇게 부르죠. 인섭이 형. 이 사람은 올해 2월에 이 사람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선 수재로 로비, 그 다음에 정진상 연루 정황 뭐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 보면 다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 일이거든요. 백현동 사태라는 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또는 되더라도 한 2단계 정도 상향 정도 되는 그 아파트 부지를 4단계를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귀시에서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기 바람. 너희들 권한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국토부의 의견은 2단계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으니까 이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부분에 관해서는 공범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이번 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그 재판에 넘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 3개 외에 하나가 추가되면 4개가 되죠. 이 재판을 받아가면서 과연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또 한번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법률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바로 이화영 유죄 선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 현상을 오세훈 서울시장, 뭐 역시 잠재적인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다 할 수 있는데, 어제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다.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 대표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고인 대통령,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거에 과연 재판이 포함되느냐? 그게 이제 논쟁이 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만약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재판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내란 외환은 아닙니다. 대북 송금을 외환이라고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소추라는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수사와 기소 이런 것만 포함된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어떤 결론이든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현행 형사소송법에. 헌법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학계에서 이렇게 입장이 갈린다고 할지라도 실제 법원이 꼭 뭐 학계의 다수설만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제 뭐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르는 건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게 소신이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학계의 주장보다는 판사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제 4명의 판사, 현재까지 4명의 판사죠. 앞으로 아마 추가로 더 기소가 되면 뭐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4명의 판사입니다. 이 4명의 판사가 과연 현직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헌법 84조에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는 거에 뭐 재판 얘기는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재판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소추, 뭐 수사와 기소 문제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계속 갈 수도 있고. 어떨까? 과연 이거 예측하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해보건데 법조인 몇 명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다수가 재판 중단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대통령 되면 사법부 내 재판 못해, 이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2026년 한 8월이나 이때쯤 되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할 거거든요. 아마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기소된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라고 하면 재판 지연 안 하죠. 왜 지연하겠습니까? 빨리 끝내죠. 끝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무죄 이렇게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바로 날개를 달고 아마 2027년에 대통령이 될 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본인도 유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끝내면 안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든지 계속 지연시키겠다. 최대한 지연시키겠다. 거기다가 판사가, 눈치 보는 판사가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피고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그거야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대통령, 이게 지금 가시권이라는 거는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바로 피고인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로 낙선을 했습니다.